구분을 시켜주는 것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동사 활용만 열심히 해도 나머지 거는 그다지 애먹을 게 없어요. 한국 사람 머리에. 그래서 요거까지 해놓으시고요. 5, 6학년 때 되면요. 사실 여태까지 리딩을 계속 해왔던 애들 말고는요. 책을 이제 읽을 수 없어요. 시간이 안 돼요. 자기가 밤새서 읽지 않는 이상은 못 읽게 되는 게 이 시절이 벌써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리딩을 꾸준히 해서 성공적으로 했으면 애가 그 책이 재밌어서 읽는 책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읽으면 돼요. 어떤 애가 요즘 뭐 이거 재밌다고 읽으면 그건 이제 아주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리딩을 쭉 하고 역시 독해는 늘려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LC도 계속 아까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드라마, 미드, 이제 5, 6학년 정도 되면 굉장히 재밌는 미드가 많아져요. 이제 애들이 볼 수 있는. 그래서 미국 드라마도 이제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LC 문제도 그게 패턴이 어떻게 있냐면, 다음 물음을 듣고라고 한국말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완전 미국 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어요. Listen carefully. 그거가 있는데 두 개 다 해야 돼요. 두 개 다 해야지 둘 다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같은 경우는요, 이제 미드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요. 그래서 사실 요때는 제가 무슨 영어 캠프라든가 그런 게 해봄직할 때가 이제 5, 6학년 때가 돼요. 너무 일찍 보내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외국에 보내도요, 그 뭐 1, 2, 3학년 때 별로 뭐 한두 달 아무 그게 아니에요. 관광일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꾸준히 집에서 공부를 했을 적에는 한 5, 6학년 때 되면요, 갔다 오는 게 굉장히 애들한테 자신감을 줘요. 가보면 영어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자기도 애들 수준에 맞는 책을 읽었거든요. 걔네가 읽는 책 내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이제 5, 6학년 때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그 문법, 한국적 문법이 이때 필요해요. 역시요. 그래서 외국인 선생님이 가르치는 어학원만 쭉 다녔던 애들이 중학교 들어가고서는 깨지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이해를 이제 어머니들이 다 애들이랑 이상해요. 너무 쉬운 단어거든요. 중학교 시험 문제가. 너무너무 쉬운 단어인데 왜 내신이 이렇게 안 나오나. 그렇게 어학원 오래 다니는데 왜 안 나오나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중학교 교과 과정은 3년 동안 문법 배우는 거예요. 문법적 구조를 다 아는 게 목표예요. 교과가 다 그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독해랑 어휘고 막 그렇지만 그 전에 중학교 3년 동안의 문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 6학년 저게 이제 이제 문법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외국어로 문법을 공부하자 보통 애들이 어학원에서요. 이제 그걸로 애들은 생기는 거는 감이에요. 감. 이제 영어로 된 문법책을 배우면요, 감이 서요. 근데 문제 같은 경우, 이제 한국 문제 같은 경우는 애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오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He made me laugh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laugh가 답이죠. 그러면 여기 보기에 이제 to laugh, laughs, laughing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게 laugh가 답인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답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 문법적 마인드가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학원 다니는 애들은 몰라, 그냥 이거 같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안 돼. 이게 조금만 꼬여서 나오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make가 사역동사여서 원형을 쓴다는 규칙을 알아야 되는 때가 5, 6학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중학교 가서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마음이 바빠요. 왜냐면 시험 진도에 애는 이제 막 겨우 시작을 하는데 시험 진도는 벌써 막 관계되면서 나왔다가 뭐 나왔다가 막 그래요. 시험 진도가 하나의 문법 코스가 한 번 시험이 아니에요. 중간고사는 몇 개의 문법이 되는데 막 순서가 틀려요. 문법책이랑. 그래서 5, 6학년 쪽에 문법책을 이제 하셔야 돼요.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방학 동안에 뭐 2달 동안 성문 무슨 영어 완성 그런 거 전혀 없어요. 2달 해갖고 알 수 있는 그래서 문법에 달인이 되는 애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물론 뭐 두 달 해보면 문법이 이렇게 어렵고 지루한 거다. 그거 깨닫고 와요 애들이요. 오는데 그거 믿고 계시면 안 돼요. 뭐 쭉 있다가 6학년 때 겨울방학 때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 2달 보내지 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5, 6학년 때부터요 이걸 하셔야 돼요. 원래 문법이라는 게 1년 맛배기 1년 다지기 1년이 없으면 애들 마음에 그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데 여기 이제 쭉 시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 교재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 한국말 있죠? 한국말을 보고 애랑 같이 읽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는. 그거 오래 못 하세요. 그리고 그걸 읽으면 애들이 더 머리가 아파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에서 가르치실 적에는요, 어머니가 먼저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그걸 최대한 simplify 하시겠죠? 최대한 단순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갖고 어머니가 활용하시는 건 거기는 예문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게 다른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책 교재 중에 나온 거는요, 다들 열심히 만들어서 출판을 했어요. 그잖아요. 다 좋은 책 만들어서 낸 거예요. 그래서 설명도 자세하고요. 그죠? 설명도 자세하고 좋은 거 다 써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5, 6학년 애들이 읽고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걸 같이 읽고 이해하자도 안 돼요. 어머니가 읽으시고 그거를 최대한 단순화시켜갖고 이제 애한테 설명을 핵심만 하시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문법을 집에서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가 공부 새롭게 하셔야 돼요. 하시고 그거를 딱 핵심을 엑기스를 어머니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요 다 준비되셨어요. 어머니들 문법 얼마나 오래 공부하셨어요. 그죠? 그 문법으로 숱한 시험 보셨잖아요. 사실은 다 준비되는 거예요. 다 준비가 돼 계시고요. 그거 다시 조금만 이제 요즘 버전에 맞게 갈고 닦으시면 되고요. 군더더기 떼내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어려운 말 있잖아요. 그거 보지 말고 엄마 설명 들어.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해서 다 문제 풀려서 문제만 잘 풀면 되는 거예요. 문법은 그래요. 문법은요.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요. 아무리 화려한 단어, 아무리 거창한 테마여도 볼 거 없다고 그러세요. 만약에 사역동사 나오잖아요. 이 앞에 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써 있어도 볼 거 없어요. 이거 있으면 원형이잖아요. 이 단어가 뭔지 몰라도 돼요. 그죠? 그게 문법 가르치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아예 그걸 심어주셔야 돼요. 단어 잘할 필요도 없고 이건 엑스레이처럼 뼈대만 보는 거니까 뼈대 보는 거, 그 눈만 키우면 된다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 6학년 때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게요. 본격적으로 어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태까지는 그냥 다 보이는 대로 담고, 그죠? 이제 농구공처럼 던져서 들어가면 골이고 아니면 까먹고 이런 식으로 하셨잖아요.